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중 출장 소속안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 출장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중출장 소장 호인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이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준 민원 총무과장입니다. 이은경 세무과장입니다. 이진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강인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허명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광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임승무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안중출장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순서로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2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74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63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출드린 자료로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2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8조입니다. 안중출장소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민원총무과 기간제 근로자 통합보험료 1,9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건에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및 명시 2월 사업입니다. 모두 건설도시과 소관이고 사업명세서 제263조 계속비 사업 296부터 300조 명시 2월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총 2개 사업에 21억 6,500만 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제출드린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명시 2월은 기름사거리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입 등 총 21개 사업 157억 8,600만 원을 명시 2월 구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1억 600만 원을 감액한 3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사업명세서 35쪽부터 36쪽입니다. 민원총무과는 개발부담금 부가수입 10억 원 등 9개 사업 총 1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자동차세 체납 징수권 및 지방세 재증명 증지 수입으로 240만 원을,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및 기타 체육시설 사용료 등 4개 사업 총 5억 4,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이상과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3,8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28쪽부터 29쪽입니다. 건설도시과는 도로 점용 및 굴착 허가에 따른 도로 사용료 10억 5천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1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녹지과에서도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원 등 총 2개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할읍면에서는 공설묘지 사용료 세입 주체 변경에 따라서 안중읍 4,700여만 원과 청북 1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2025년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8억 9,700만 원을 증액한 31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은 각 상임위 논의 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사업명세서 260조 민원총무과입니다. 민원총무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6천만 원을 증액한 23억 9,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과 공용 차량 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일반 운영비 등으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택시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평택 해양 페스티벌 행사로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출장소 전체 공용 차량에 대한 보험비를 공개 입찰하여 비용 절감에 힘써달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평택 해양 페스티벌도 셔틀버스 배치를 통하여 관람객 추가 유치 등 내실 있는 축제 개최를 말씀해 주셔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67조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763만 원을 감액한 3억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9조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286만 원을 증액한 17억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4쪽부터 46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743만 원을 증액한 6억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는 환경위생과 공용차량 유지비에 대해 실질적인 예산 집행을 바라시며 삭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8조 건설도시과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800만 원을 증액한 170억 3,770만 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서부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강설시 선제적이고 신속한 제설에 대해서 강조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권역별 상이한 단가를 통일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 적극 반영하여 시민 만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조 건축녹지과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300만 원을 감액한 2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깨끗한 광고물 거리 조성에 대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셨으며 관련 사항 파악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8쪽부터 326조 관할 읍면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8,800만 원을 증액한 6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읍면 세부 편성 내역은 제출드린 자료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중 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그 세입과 관련돼서는 송출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참고해서 좀 안출도 좀 그렇게 관심 갖고 세액 수입이 적절하게 수입이 잡고 또 세액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쾌적한 청사 환경으로 인해서 사업명세서 261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잡으셨어요. 근데 뭐 24년도 예산보다는 한 뭐 2,900만 원 정도 삭감하셔서 잡았는데 뭐 관리는 하셔야 되는데 저희 이제 안중 출장소 또 뭐 서부 출장소로 이제 할지 검토 중이긴 한데 그 이제 착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향후에 그 이전한다는 시기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이제 해서 청사 관리에서 또 보면 만약에 또 했는데 설치를 하거나 뭐 했는데 옮겨가면 사실은 옮길 수 있는 건 상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폐기되거나 또 이렇게 일종의 뭐 중고로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또 괜히 그 세금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잘 관심 가지고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보험료 그 부분은 하여튼 잘 일괄적으로 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해양 페스티벌 이거는 이제 저번에 유정아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해서 평택시 이런 행사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조례에. 그래서 주요 증감 원인은 셔틀버스 운행이니까 그 해군 기지 들어가서 움직이려면 거리가 좀 멀어서 실제 행사 운행에 있어서나 그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하여튼 셔틀버스 잘 운영하셔서 잘 축제가 잘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군 기지 가야 평택에 이런 바다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평택에 있는 바다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안중 출장소에서도 그 평택의 바다가 어쨌든 안중 출장소 그 관할 내에 있으니까 더 관심 가져주시길 좀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저기 송출에서도 우리 최정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 지방세 부과 및 징수 267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일반 우편은 430원이고 등기 우편은 2,530원으로 잡혀 있어. 이게 이제 그 등기 우편이 앞으로 오른다는 그 얘기도 있어요. 이 등기 우편이.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저번에도 이제 관련돼서 그 보면 이 등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지금 집에 옛날에 뭐 자연불학들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등기가 이 선택 등기가 있고 그 본인이 그 사인하는 등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로 보내요? 일반 등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등기라고 하면 우편물을 받았을 때 수취인이 서명을 하는 게 일반적인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의 소지는 있는 부분이라 저도 근데 고민이 뭐냐면 지금은 자연불황이나 이런 데는 집에 가면 계시지 않는 많이 상대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기거하고 있는 그 대가족 제도에서는 누군가 한 분이 받으면 되는데 지금 아침 낮에 그 누가 집에 있어요. 대부분 또 그 우체부분들은 그 9시부터 6시 사이에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등기 왔다고 이렇게 딱 대문에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뭐 우체국까지 찾아러 가라고 그러는데 아니 누가 그 찾으러 가냐고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아니 잘 아실 거예요. 아니 은행 인터넷 앱이 있잖아요. 쫙 조회해 보면 국세, 자동차세, 지방세, 세외 수입 다 주민등록번호 치면 다 조회되잖아요. 그 내역이 알고 있는데 내가 굳이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 입장에서 차 타고 가서 우편 가서 이름 쓰고 주민등록증 내고 등기 받으러 왔습니다. 줄 서서 기다렸다가 찾아갖고 오겠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아니면 시청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체국 가든지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그러겠냐 이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법적인 이게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고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신문에도 보면 부천시는 자동차세와 관련된 거는 그냥 선택 등기로 보낸다. 선택 등기는 갔다가 없으면 그
붙여놓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등기 우편보다 약간 비용도 좀 저렴한 것 같고, 근데 법적인 또 이게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지를 난 못 받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붙여놓으시는 건데 한다, 자동차 세는. 평택 씨도 내가 최정과장님한테 확인해봤더니 한다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에 뭐를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실효성이 좀 있어야 돼. 근데 법적으로 꼭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는 일반 등기를 해야 되겠지만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 효과성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방식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일단 뭐 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바뀌어 가야죠.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좋은 기업 유치에 보면 그 연립형 입간판 정리인데 그 철거후 재설치 269페이지예요. 근데 그 뭐 이런 상태라 철거후 재설치하는 건 좋은데 좀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도 사진 보면 우리 손남혜 의원님 맨날 제초 하시는데 이것도 그 풀에 가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 설치하는데 안 보여.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도 잘 하시고 여기 여전히 여기 보면은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이야. 그래서 이게 오래된 거죠. 예전에는 이런 게 시장이 바뀌면 이런 거 싹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는데 좀 고민은 또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잘 장소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고 명세서는 뭐 워낙 체육시라 맞네. 체육 전체 관련 예산을 설명한 거라 269페이지라 한 12억 2천 정도 요구하셨어요.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뭐 이거야 뭐. 근데 이제 이거는 관리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 뭐 말씀드리냐면 시민들이 좀 이용을 좀 이렇게 넓힐 수 있는 방안으로의 개방의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중 체육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추워. 근데 걷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그 체육관 안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걷는 걸 하면 좋은데 근데 그 요구를 하면 답변은 뭐냐면 그게 이제 바닥이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깔아야 되고 또 쓴 다음에 다시 걷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일단은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았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좀 높아야 되는데 그런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시민분들이 뭐 좋아 젊은 분들은 괜찮아. 근데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추우니까 겨울에는 그런 시설로 좀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유지 관리에 또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알아봤으면 좋겠어. 다른 곳들은 그런 방식을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 문제의식은 제가 8대 때부터 있었던 것들이 많아요. 체육시설만이 아니라 주말에 우리 행사들이 많고 주말에 시민분들이 어떤 곳을 공간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데 주말은 다 문이 닫혀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시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어떤 공공기관을 좀 개방하는 부분은 사실 고민이 되는데 하여튼 그 조례 만들어서 좀 검토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한 4년 지났는데 진척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검토 좀 해주세요. 개방의 문제. 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있고 안마의자 지원이 있는데 필요한 지원인데 양곡비가 지금 제가 저번에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별다른 어떤 지침은 내려온 게 없나요? 국가에서 별도 지원되는 부분보다는 시에서 이제 그 양곡 정부 양곡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보조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해서 이 10kg에 3만 원 정도, 1kg에 3천 원 정도 배정을 해서 인원수에 맞춰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kg에 3만 원이면 요새 우리가
슈퍼 가서 사는 가격이 그 가격이죠. 뭐 근데 이게 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대한 양국비 지원을 국가에서 한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을 이게 양곡비로 계속 이거로 가야 되냐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뭔가 알파식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드시는 양, 또 쌀, 뭐 이런 게 그리고 그 인원수도 굉장히 줄어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연불악들의 어르신들이 자연불악 같은데 경로당에 인원이 느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좀 이 지원의 어떤 내용을 좀 풍성하게 하는 방법도 한번 좀 검토를 본청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가능한 건지 꼭 이렇게 양곡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다른 어떤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각종 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해서 57페이지인데 어쨌든 우리 안출에 그 노면 청소차가 기존보다 2대가 늘은 거거든요. 22년도 이후에. 그래서 많이 깨끗해졌어요. 거리가. 그래서 근데 이제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하는데 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데이터 같은 것들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디는 한 달에 한 번, 어디는 뭐 2달에 한 번, 어디는 뭐 3개월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석구석 그런 노면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들을 좀 만들어서 좀 요점 이렇게 요주의 뭐 지역이라든가 자주 이제 좀 지저분해지는 곳들 이런 것들의 어떤 데이터들도 좀 만들어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 그리고 오히려 큰 도로는 좀 덜해요. 4차선이나 이런 데는. 근데 그 2차선 같은 데 보면 그 차에서 쓰레기를 던져서 버리는 분들이 꽤 많아. 그래서 예, 필요하면 CCTV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단속하려는 게 아니라 좀 시범적으로라도 필요하면 좀 우선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붙여서 무단으로 그 차에서 거기 쓰레기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대하고 홍보해주고 그 일정 기간 지난다면은 한번 과태료 정확히 매겨야죠. 누가 그렇게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청소 이렇게 쭉 하셨어 노면 청소차가. 예. 그리고서 이제 깨끗해졌잖아요. 한 일주일 있다 가보면 그렇게 봉지 이렇게 해서 툭툭 던져진 게 있어. 그건 누가 봐도 지나가면서 손으로 던지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서 야 이거 저 차에서 이거 밖으로 던졌다가는 과태료 이거 맞아서 저기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쓰레기 봉지 안을 뒤져갖고 증거가 나오기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소용없죠. 그러나 CCTV가 있으면 차량 번호하고 던지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으면 과감하게 몇십 명이라도 해야 그리고 그거에서 언론 보도 자료도 뿌리고 그래야 조심할 거 아닙니까?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죽고 이래야 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런 것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거는 뭐 걱정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 화장실 개방 화장실도 이제 조금씩 저도 이제 이렇게 몇 개 신고해서 여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서부 지역이 넓은 데다가 이게 그런 좀 대형 건물들이 없으면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자그마한 데는. 그러니까 개방 화장실을 좀 필요한 곳에 개방 화장실이 생기도록 저도 요새 여의도 열심히 가봤더니 그래도 그 빌딩에 개방 화장실이 많아서 나름대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평택 같은 데는 아마 난리 났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큰 건물들이 없다 보면 이 개방 화장실 아니면은 이용하는데 불편하잖아. 화장실 좀 이용해 쓰게 안 돼요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민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서부 지역이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니까 개방 화장실 확충에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장님 하여튼 오랫동안 수고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윤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손함정 의원입니다. 그 전지 나무 전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임승모 과장님, 어디 팀에서 그거 한다고 그랬죠? 그 안출 같은 경우는 녹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지팀? 예, 그러면 건축녹지과장 그 팀인가요? 맞습니다. 그럼 과장님. 예. 이 최광석 과장님? 네. 그 평택호에 보면은 초원탑이 있지 않습니까? 초원탑. 네,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 이제 나무가 많이 그 울창해져 가지고 아니 거긴 그 초원탑 관리 자체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네. 그게 사회복지과 과장님은 저기신가요? 정년? 평가 내시고 지금 다치셔가지고 평가 중이십니다. 그럼 소장님, 뭐 팀장님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네. 그 평택호 그쪽에 그 초원탑 그 위치는 아시죠, 팀장님? 위치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보훈단체에서 아마 그 올해 초에 그 전지 나무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제가 안출 건축녹지과한테 제가 부탁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작업을 했다고 했는데요. 작업을 했는지는 이제 구분이 안 간다고 재작업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임승무 맞죠? 임승무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했더니 담당이 사회복지과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저기 가시면은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내년 2025년도 봄에 그 먼저 그 회장님 연락처하고 다 받아놓으셨죠? 네. 그분하고 통화하셔가지고 그분들 입회하에 작업을 할 수 어느 업체에서 작업을 했는지 몰라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죠?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일단 그 단체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직접 이제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오케이까지 했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일단은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한 번 더 작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그냥 작업이 되지 주문하신 분은 어떻게 뭐 작업되는 과정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또 그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그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했는지 또 구분이 안 가고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3자 입회 하에 작업을 하면은 그냥 한 번에 다 종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그 메모하셨다가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 출장 소송안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를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는 허윤강 안중 출장 소장님 짧은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4년이라는 공직 생활을 이제 마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진짜 어떤 후광을 누리고 이렇게 공직을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후배들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 많이 참고하셔서 뭐 예산안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감사 이런 것들이 수월하게 이렇게 넘어가시도록 네. 부탁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저희들도 많이 아쉽네요. 아무튼 그동안 공직 생활에 바쳐오신 허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사 토론과 예산안 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